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채로운 민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여수 웅천공원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신밥기 등 민속놀이가 펼쳐졌으며 3일동 호명마을에서도 풍년기원제가 열렸습니다. 대보름 당일인 오늘도 여수 가사리 농업단지에서 활쏘기 등의 체험 행사가,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큰 줄다리기와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이어집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순천 구규림관리소는 오늘부터 어제부터 나흘 동안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 운영과 현장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소는 또 최근 10년 동안 정월 대보름에 연평균 6.7건의 화재가 발생해 2.3헥타르가 불에 탔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3.1절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섰습니다. 함께한 시민들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정의로운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이 내려가자 고대하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3, 2, 1! 당겨주세요! 다소곳한 모습 속에 비장함이 묻어나는 소녀상을 바라보며 시민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주로 앉아있는 소녀상과 달리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된 광양 평화의 소녀상은 미래의 평화와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를 몸소 담아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인 광양 역사문화관 앞에 터를 잡은 소녀상은 시민들의 의지를 품은 역사의 상징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시작된 건립사업은 1억여 원의 모금과 다양한 활동을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맞서 미래 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문제들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인권과 평화란 보편타당한 진리가 너무나 쉽게 짓밟혔던 시대. 그 시대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마주하며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는 99주년을 맞은 3.1절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항일 운동을 벌였는데요. 자주 독립을 의미했던 태극기는 질곡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광주에서 다양한 의미로 재해석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그 변천사를 짚어봤습니다. 1929년 나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광주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돼 시작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학생들은 저마다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 3.1절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을 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태극기에는 자주 독립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담겼습니다. 우리 침략의 이색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뼈아픔을 느꼈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꼭 자주독립을 했다는 그런 절감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태극기를 들고 해방 이후 혼돈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광주에서 태극기는 다양한 의미로 바뀝니다. 80년 5.18 당시 군용 차량에 짓밟힌 태극기는 유신과 군부, 신군부 정권을 겪은 대한민국을 상징했습니다. 그 군용 트럭에 짓밟힌 태극기는 군사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당시 대한민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의 총과 군합발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들어간 관에는 하나같이 태극기가 놓였고 우리나라 태극기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게 그때 당시 누가 죽였어? 우리 자식들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와서 죽였어. 총을 쏘고 때리고 그래갖고 죽였기 때문에. 민족 민주화 대성회에서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광주 시민들은 어김없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바란다든가 새로운 사회상의 이제 변화를 원한다든가 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왔. 130여 년 전 국기로 처음 도입된 이후 광주에서 태극기는 민족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의 인권을 상징하는 도구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이 신축 청사로 이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6일 남계리 신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군 직원을 중심으로 신축 청사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08년 청사 신축을 결정하고도 그동안 신축 결정을 미뤄오다 2016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이사를 모두 마치는 오는 6일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남계 청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광양시가 이달부터 정책 실명제를 강화한 국민 신청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광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 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 기준 재정 상황을 공시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공시를 보면 2018년 산림 규모는 7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00억여 원이 늘었고 9개 광역도 평균보다 1조 4천억가량이 적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0.35%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줄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 재정 건전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젖새우잡이 어선들이 심각한 선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보다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효과도 약하고 선원 구하기 경쟁에 따른 소개요금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젖새우잡이 업을 하고 있는 어민 장금배 씨. 선원을 구하지 못해 출어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척수가 많은 데 비해서 선원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원 구하기 힘듭니다. 현재 신안과 목포 등 전남 해역의 젖새우잡이 어선은 221척, 한 척당 7명 안팎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어긴 8월 한 달을 빼고 거의 배 위에서 생활하는 데다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하다 보니 다른 어선들보다 조업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직업 소개서를 통해 1년치 임금으로 3, 4천만 원씩을 미리 줘야 겨우 선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선원이 승선 전 잠적을 해버리거나 다른 어선들과 2중, 3중 계약을 하는 사례가 연간 보통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명, 3명이 돼버리면 벌써 선주들은 6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순간 피해를 보고 그 돈이 또 필요하게 되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상당수 직업 소개소가 즉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이를 태우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하는데라고 하면 어떤 소개서에서 저한테 사람을 주겠습니까? 2~3명의 외국인 선원을 지원받는다지만 중도 이탈자가 너무 많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젖새우잡이 어민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올 시즌 K리그1 개막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1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을 만난 전남 드래곤즈는 후반 25분 완델손의 프리킥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들어가 선제골을 얻었지만 이후 수원에게 동점을 허용했고 추가 시간 최재현이 극적인 결승점을 따내 2대1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시즌 첫 홈경기를 치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섬 관광정책 변화와 개발 방향의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 2006년 400만 명에서 2011년 534만 명, 2016년에는 59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섬 관광객 증가에 따라 연안여객선 요금 인하는 물론 드론 택배와 원격 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의 시험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2018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대관령이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반짝 추위에 불과해서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밤 정월 대보름달은 서울의 경우 저녁 6시 43분경에 뜨겠고요. 전국에서 맑은 하늘 아래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더욱 크게 올라서 온화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